네, 그럼 이번에는 중심 시력과 주변 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력의 발달을 볼 건데, 시력은 출산 후 점점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7세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시력이 1.0이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의 안축장 길이가 24mm라 했잖아요. 이게 완성되는 시기가 이제 10살쯤 됐을 때 이제 성인의 평균 길이인 24mm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력은 7세쯤 완성이 되고 안축자 길이는 이제 10세쯤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 그대로 중심 시력은 시야의 중심에서의 시력입니다. 그래서 시야의 중심에 해당하는 황방부 중심하에 상이 맺힌 경우가 이제 중심 시력에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이 중심 시력이 가장 예민하고요. 거기서 벗어날수록 이제 시력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이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황방부 중심하에 상이 맺히는 경우가 중심 시력이고 중심 시력이 가장 시력이 좋으며 거기서부터 주변부로 갈수록 시야가 저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보면 확실히 중심화 쪽에 있을 때 시력이 가장 좋게 나와요. 그쵸? 그리고 주변부로 갈수록 시력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화 부분에는 추체가 많기 때문에 가장 상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변부로 갈수록 간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선명도보다는 명암 구분이 약간 주 업무예요. 그래서 이 중심화 부분이 시력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은 단일 문자 시력과 복수 문자 시력. 요거는 그냥 단어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단일 문자 시력. 요거는 한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력. 보통 랑돌트 링을 사용합니다. 요게 이제 랑돌트 링인데 한 개의 지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쓰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지표를 사용해서 뚫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물어보고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면 보이는 걸로 간주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일 문자 시력은 말 그대로 하나의 지표를 사용하는데 어느 사람들한테 쓰느냐? 이거는 이제 어린이나 약시, 그러니까 시력 자체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인 사람이 주로 사용합니다. 단일 문자는 어린이 혹은 약시. 그리고 복수 문자 시력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문자를 시력표에 넣는 건데 복수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안경원이나 안과나 가셨을 때 시력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시력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숫자들도 있고 이렇게 그림들도 있고 그리고 문자도 있고 이렇게 란돌트 C, 란돌트 링 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복수 문자 시력표고 단일 문자 시력표는 한 개의 지표를 사용하는데 어린이나 약시인 사람들은 시력이 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할 때는 단일 문자 시력표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비 시력입니다. 대비 시력. 요거는 말 그대로 대비되는 감도를 체크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백지 위에 여러 가지 대비 시표를 나열해 놓은 시력표를 대비 시력표로 한다. 요게 이제 대비 시력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줄무늬가 이렇게 보이죠. 줄무늬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1번에서 봤을 때 어느 부위에 줄무늬가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이거를 찾는 게 이제 대비 감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대비 시력을.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는 거고, 이 대비 감도는
그러니까 대비 시력은 어떨 때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거냐면 시력 저하의 원인을 찾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대비 시력을 하는 목적, 이 대비 시력을 알아보는 목적은 시력 저하의 원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를 한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은 시력이라는 걸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나은 시력은 말 그대로 굴절 이상을 교정하지 않은 눈, 굴절 이상을 교정하지 않은 눈의 시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왜 나은 시력의 측정을 하느냐를 알아보기 앞서 시력을 측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람이 굴절 이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안광학계의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각 전달,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뭐 안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력 측정을 하는데, 일단 안경원에서 하는 시력은 이제 대부분 거의 주된 목적이 굴절 이상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어느 도수의 렌즈를 착용을 하면 잘 보일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안경원에서 하는 시력 검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안과나 이런 곳에 가시면 내가 안질환이 있는지 혹은 시각 전달 기능이 괜찮은지 아니면 안경원에서 하는 굴절 이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조금 측정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안경원은 주 목적이 굴절 이상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시력 검사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첫 번째 시행하는 나은 시력, 그러니까 굴절 이상을 교정하지 않은 시력인 나은 시력을 측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교정 도수의 검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교정을 했을 때 좋은 시력이 나올 수 있는가, 그 교정 도수를 검출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난시 유무 검출. 혹시나 내가 난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측정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특이하게 난시에는 축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쯤에 배울 것 같은데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이 난시는 특이하게 축방향이 있는데 그 축방향을 검출하는 것도 나은 시력을 측정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프리즘의 기저 방향 검출. 이제 프리즘이라는 것은 렌즈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빛이 통과할 때 렌즈의 두꺼운 방향으로 꺾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즘 렌즈는 이 기저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꺾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빛을 꺾어줘야 되는지 혹은 내가 이제 이렇게 빛을 꺾어주는 렌즈가 필요할 때 어느 방향으로 꺾어줘야 되는지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나은 시력을 측정을 한다. 그래서 프리즘의 기저 방향 검출. 그리고 가입 도수의 검출. 이 가입 도수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근용 도수라고 하죠. 돋보기 도수를 넣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도수를 넣었을 때 가까이 볼 때 편하고 제대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 도수를 측정할 때도 이 나은 시력 측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안질환의 경과 및 진단, 내가 안질환이 있는지 혹은 안질환이 저번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은 시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은 시력의 측정 목표는 6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도수를 넣었을 때 눈이 교정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정 도수를 검출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난시의 유무를 검출을 하고 난시가 있었을 때 난시의 그 축 방향을 검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프리즘 렌즈가 필요할 때 빛이 꺾이는 방향을 알 수 있기 위해서 프리즘의 기전 방향을 검출하는 데도 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까이 보는 돋보기 검사, 돋보기를 쓸 때 도수를 검출하는 것도 나은 시력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안질환의 경과 및 진단을 하기 위해서도 나은 시력을 측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력을 측정할 때 오른쪽 눈을 먼저 할까요? 왼쪽 눈을 먼저 할까요? 사실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을 먼저 하든 왼쪽을 먼저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을 먼저 하고 왼쪽을 그 다음에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게 꼭 오른쪽을 하고 왼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고, 그리고 먼 거리, 그러니까 원거리를 먼저 검사할까요? 근거리를 먼저 검사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원거리를 먼저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근거리를 측정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무조건 원거리를 먼저 측정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먼저 하고 원거리를 먼저 하긴 하는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 대신 먼저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단, 교정 시력을 측정하기 전에 나은 시력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굴절 이상은 교정하지 않는 시력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교정 시력, 그러니까 내가 굴절 이상을 교정했을 때의 시력을 체크하는 게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시력이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단한 시력은 한 눈,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의 시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단한 시력을 먼저 측정하고 양한 시력을 측정한다. 그럼 이것도 1번, 2번.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 뭐 오른쪽에 나은 시력을 먼저 보고 왼쪽에 뭐 나은 시력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교정 시력을 보고 그 다음에 왼쪽에 교정 시력을 본다.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 오른쪽 왼쪽은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세분하게 가면 뭐 오른쪽 난의 원거리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 원거리와 근거리 오른쪽과 왼쪽은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른쪽과 원거리를 먼저 검사를 하긴 하고요. 그 대신 교정 시력을 측정하기 전에 나은 시력을 측정을 하고 양한 시력을 측정하기 전에 단한 시력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단한 시력을 하고 양한 시력을 측정하고 나은 시력을 측정하고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은 시력의 측정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원거리 시력은 5m 거리에서 나은 시력을 측정하는데 우리가 왜 5m 거리에서 측정을 한다 했죠? 그쵸? 조절 휴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면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눈의 굴절력이 바뀌기 때문에 조절을 사용하지 않는 조절 휴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5m 거리에서 나은 시력을 측정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내가 시력이 마이너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제 안경원에서 근무하시다 보면은 뭐 도수가 높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면 제 시력이 마이너스여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시력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0.1 시표도 못 보는데 그러면 제 시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시표가 0.1인데 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력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뭐 간혹가다 뭐 내 시력이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4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는 내 눈을 교정하는 렌즈의 굴절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을 교정하는 렌즈의 도수, 그러니까 즉 굴절력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력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1.0을 보기 위해서 쓰는 이 오목 렌즈, 마이너스 렌즈가 마이너스 3 디옵터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렌즈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3 디옵터의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력이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력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0.1 시표도 못 봤을 때는 어떻게 시력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시력표가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5m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서서 이 0.1 시표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0.1 시표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 뚫려 있고 이 두 점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두 점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5m에서 조금 거리를 줄여주는 겁니다. 조금 앞쪽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오면서 이 0.1 시표를 읽을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장 길이 0.1을 읽을 수 있는 최장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m까지 왔을 때 0.1 시표의 뚫린 방향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0.1 시표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시력은 어떻게 되느냐? 0.1 곱하기, 왜냐면 0.1 시표니까 0.1 곱하기 5분의 2m에서 읽을 수 있었으니까 이 5는 원래 측정거리, 그러니까 원래 측정거리가 5m고 2m에서 읽었기 때문에 0.1 곱하기 5분의 2, 5분의 2는 0.4죠. 그럼 0.1 곱하기 0.4, 그래서 0.04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시력이. 그러면 얘를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요번에는 5m에서 0.1을 읽지 못했어요. 5m에서 읽지 못하고 요번에는 3m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시력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0.1 곱하기 5분의 3, 0.1 곱하기 0.6이 되니까 0.0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시력은 0.06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앞으로 와도 아무리 가까이 가도 0.1을 인식을 못해요. 구별을 못해. 이게 어느 방향이 뚫려 있는지, 무슨 숫자가 써 있는지를 아무리 앞으로 와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전지수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수 시력인데 말 그대로 FC입니다. finger count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 피검자의 눈 앞에서 숫자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숫자를 개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숫자 3개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검자가 그 숫자를 맞출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고요. 이것도 그냥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맞추는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오른쪽 눈을 검사하는데 0.1 시표를 계속 앞으로 와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지 못해서 이제 핑거 카운트를 하는 거죠. 안정지수 검사, 지수 시력 검사를 하는데 30cm 앞에서 이제 그 손가락 숫자를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시력은 FC at 30cm 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finger count, 지수 시력이 30cm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 개수도 맞추지 못해요. 그럴 때는 안정수동, 말 그대로 hand movement, H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피검자 눈 앞에서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피검자 앞에서 손을 막 흔드는데 그 손을 흔드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이제 HM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른쪽 눈 검사를 하는데 0.1 CPU를 앞까지 왔을 때도 모르고 내 숫자, 그러니까 손가락 개수도 알지 못해요. 아무리 가까이 와도. 그럴 때는 그 사람 눈 앞에서, 그러니까 피검자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그거를 인식했다. 그때서야 인식했다. 그랬을 때는 HM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손을 흔드는 것도 인식을 못했을 때는 광각 시력이라고 해서 암실에서 앞에 빛을 깜빡 거려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빛의 깜빡임을 느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광각 시력이고요. 이제 그 광각 시력을 느꼈을 때는 LP라고 적어줍니다. 근데 그 빛에 대한 깜빡임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빛도 느끼지 못하면 시력이 0이다 혹은 맹이다. 그래서 NLP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5m에서 시력 검사를 하겠죠. 5m에 표가 있고 사람이 검사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읽을 수 있으면 쭉쭉쭉 읽으면서 뭐 0.5까지 읽었다 하면 이 사람은 0.5가 시력이다, 나은 시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제일 큰 글씨인 0.1 CPU도 읽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면서 처음으로 0.1 CPU를 인식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3m면 우리가 0.1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해서 0.06이 됐었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가까이 와도 인식을 못한다. 0.1 CPU를 구별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수 시력, 안전지수, 그러니까 핑거 카운트를 하고 피검자 눈 앞에서 손가락을 개수를 보여주고 손가락 수를 맞출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FC로 표현을 하고 거리를 같이 옆에 적어주는데 손가락 개수를 계속 못 맞춰요. 아무리 가까이 와도 손가락 개수를 맞추지 못한다. 이럴 때는 앞에서 손을 흔들어 줘서 손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HM이라고 같이 적어주는데,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도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광각 시력을 테스트합니다. LP, 암실에서 빛을 깜빡 거려주시고 그걸 인식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걸 인식하면 LP라고 적어주는데 그 빛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시력이 0이다 혹은 맹이다, NLP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력을 측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적어도 이제 안경과학과 학생이라면 시력은 마이너스가 없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나은 시력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 시력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안경원에서 검사했을 때 기계 있잖아요. 눈 검사를 하는 기계. 그 기계 앞에 이렇게 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0에서 40cm로 맞춰서 이 기계를 끼는 겁니다.
그래서 30cm, 40cm 검사거리를 맞춰서 근거리 시력을 검사하는 거고요. 요거는 원거리 시력을 측정한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주로. 그리고 시시력표. 그러니까 이 시력표는 시각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시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게 뭐 스넬렌, 란돌트링 이런 것처럼 뭐 5분의 1을 맞춰서 만드는 거랑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거리는 시각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시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거리는 30에서 40cm에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울 거는 피놀 시력입니다. 피놀 시력. 이 피놀 시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나한 시력을 검사할 때 이 사람이 원거리 시력이 0.7보다도 낮아요. 뭐 0.6이나 0.5 혹은 뭐 0.1 이렇게 낮을 때 측정을 하는데 이 피놀 시력을 측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피놀 시력을 측정했을 때 눈이 보이는 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 눈 앞에 이렇게 다 검은데 굉장히 작은 곳만 이렇게 뚫려 있는 거를 눈앞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넣기 전과 이거를 넣었을 때 시력이 더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상이 좀 더 선명해졌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눈 앞에 넣었을 때 더 선명해지는지, 혹은 변화가 없는지, 혹은 더 선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잘 안 보여졌는지를 알아보는 게 검사입니다. 그래서 원거리가 0.7보다 낮을 때 측정을 한다고 했고 저시력을 렌즈로 교정하여 정상 시력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피놀 시력을 검사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렌즈에 도수를 올리면서 교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 정상 시력이 나올 수 있느냐,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피놀을 넣었을 때 이렇게 눈앞에 넣었을 때 안 넣은 것보다 넣은 게 좀 더 선명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렌즈의 굴절력, 그러니까 굴절 이상인 경우가 이제 시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로 교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피놀을 넣었을 때 더 선명해진 사람들은 렌즈로 충분히 1.0까지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피놀을 넣었는데 시력이 향상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력 저하, 그러니까 시력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굴절 이상이 아닌 뭐 안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력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피놀을 넣었을 때 더 상이 선명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뒤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0.7보다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상이 앞에 맺히거나 뒤에 맺히겠죠. 딱 망막에 맺히는 게 아니라 앞이나 뒤에 맺히니까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망막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많이 퍼져 보일 거예요, 글씨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눈앞에 피놀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의 빛은 다 차단이 되고 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빛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망막 희미한 부분, 이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 초점 심도가 깊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놀을 앞에 넣으면 우리가 희미하게 상이 퍼져 보이던 게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희미한 상태가. 그러니까 상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앞에 피놀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래서 이 피놀을 앞에 댔을 때 시력, 그러니까 조금 더 상이 선명해지면 그 사람은 굴절 이상을 렌즈로 이렇게 굴절 이상의 이상이 있는 거니까 렌즈를
넣어서 교정을 하면 충분히 1.0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피놀을 이렇게 넣었을 때도 상에 선명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굴절 이상 말고도 안질환 이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력이 한 0.3에서 0.4 정도 나오는데 0.3에서 0.4 정도 나오는데 이 피놀을 앞에 끼면 한 0.5에서 0.6까지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2단계, 3단계 정도는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도 더 선명해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검사하는 시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느끼긴 좀 힘들 건데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은 검한 시간도 있을 거고 시력 검사를 하는 시간이 많을 텐데 이 피놀을 앞에 댔을 때 상이 선명해지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피놀 효과는 하는 이유가 내 시력 저하의 원인이 굴절 이상인지를 알아보는 거다. 그러니까 굴절 이상이어서 내 눈이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건지 알아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피놀 검사의 목적은 크게 보면은 이제 렌즈 도수만으로도 내가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목적이고 또 안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안질환의 유무도 확인하는 것도 이 피놀 시력의 목적이다. 피놀 검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린이 시력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린이인 경우에는 사실 복수 시력표를 사용하면 판별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좀 쉽게 한 가지 단위지 문자 시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자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뚫린 방향을 맞춰 보라는 거죠. 일치시켜 보게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쪽이 뚫린 란돌트 링 시표를 보여주면 어린이 피검자가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똑같은 방향이 일치되도록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 시표처럼 조금 이해하기 편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이 표는 뭐냐면 앞으로 안경과학과 수업뿐만 아니라 안경사 업무를 하시든지 아니면 혹은 안과에서 근무를 하시든지 조금 외우면 좋은 단어들이에요. 약어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표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근시, 원시 뭐 이런 거를 배울 때 같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씩 읽어만 봐주시고 어떤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뒤에 이제 조금 더 배우고 다시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 이런 것들이 이런 약어들이구나 기호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이 S라는 표기를 쓰는 것은 구면 렌즈일 때 그리고 C라고 적는 것은 원주 렌즈일 때 근데 이거를 언제 쓰는지 이게 무슨 렌즈인지는 뒤에 조금 배울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서 가장 먼저 배울 거는 D. 이 D는 디옵터, 렌즈의 굴절력을 측정할 때 값을 이제 디옵터로 쓰는 거고 프리즘, 이거는 프리즘 디옵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OD, OS, OU. OD는 말 그대로 우환이고요. OS는 자환, 그리고 OU는 양환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지금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PD라는 것은 이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동공이 양쪽 동공이 있잖아요. 그 동공 사이의 거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PD는 동공 사이의 거리다. 그리고 ADD라고 적혀 있는 것은 가입도라는 거고, 이 가입도는 돋보기와 관련이 있다 라고까지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FC, HM, LP 이거는 지금 같이 외워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외울 것은 OD는 우한이고, OS는 자완이고, OU는 양안이다. 그리고 D라고 적혀 있는 것은 디옵터고, 요거는 렌즈의 굴절력을 나타내는 단위다. 이거는 먼저 지금 외워주시고, PD는 동공 사이의 거리고, FC, HM, LP 그러니까 안정지수, 안정수동, 감각시력 이거는 지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조도. 조도는 말 그대로 조도가 높아질수록 시력이 조금 좋아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도가 높아지면 시력이 좋아지고, 두 번째, 시표와 배경의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흰색 바탕에 검정색 시표를 사용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 두 개가 대비 감도가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대비가 시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흰색과 검정색으로 완전 대비되는 걸 썼기 때문에 조금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흰색과 검정색이 아니면 그것보다 시력은 조금 떨어지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망막의 위치, 요거는 계속 했던 거예요. 중심화에서 가장 시력이 좋을 거고, 주변부로 갈수록 감소된다. 그리고 동공의 크기. 동공의 크기는 이제 초점 심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공이 작을수록 조금 더 선명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동공이 한 3mm일 때 시력이 가장 좋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은 시력을 검사할 때 눈을 찡그리거나 작게 뜨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눈을 작게 뜨면은 초점 심도가 깊어져서 피놀 효과처럼 시력이 조금 더 좋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안 쓰신, 그러니까 원래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안 쓰고 있을 때 눈을 약간 찡그려서 이제 좀 선명하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초점 심도를 깊게 해서 피놀 효과를 내서 조금은 좋은 시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동공의 크기가 작을수록 초점 심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조금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광체, 우리가 각막, 수정체 이런 게가 굴절을 담당하는 눈의 기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광체의 변화가 있으면 굴절 이상도도 변화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정체가 좀 많이 두꺼워지는 조절을 했을 때, 혹은 조절 휴지 상태일 때, 이 두 상태일 때 굴절 이상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 휴지 상태에서 굴절 이상도를 체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5m에서 시력을 측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요런 거는 기본적인 건데, 유리로 된 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유리가 빛을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뭐 피놀은 초점 심도가 깊어져서 시력이 향상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표의 방향, 뭐 예를 들어서 이 란돌트 링이 위쪽이 뚫린 게 있을 거고 대각선이 뚫린 게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시표가 뚫린 방향이 이렇게 수직 방향일 때 혹은 수평 방향일 때가 조금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대각선일 때보다. 그래서 수평 수직일 때 조금은 좋은 시력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기타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아니면 약물 아니면은 내가 이제 봤을 때 숫자가 조금 구별하기 쉬운 숫자들, 뭐 1,
이런 것들은 조금 구별하기가 쉬울 건데 5, 6 혹은 뭐 8, 9 이런 것들은 좀 숫자가 작아지면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리고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같은 거는 구별이 쉬울 거고 그런 것처럼 기타 요인에는 이제 시표 종류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혹은 뭐 약물, 스트레스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시력에 대해서도 조금 배웠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눈의 굴절 상태와 이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책은 10장 안굴절 상태와 이상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안굴절 상태와 이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